노래를 통해 지나온 시절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 오늘도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특히 행운을 전해준다는 청룡해라고 하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으로 가득한데요. 우리 가요 중에서도 새해 새 희망을 담은 노래들이 참 많죠.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가요가 전하는 게 또 희망이잖아요. 또 행운을 드립니다. 예. 강병철과 삼태기. 강병철과 삼태기. 네, 그리고 또 마그마의 해야, 조화문의 예, 해야도 떠오르고요. 송창식의 내 나라 내 결에도 새해 요 부근에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목만 들어도 멜로디가 떠오를 만큼 정말 한 시절을 풍미했던 노래들인데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아직까지도 이 대사를 읊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예. 이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히트한 것 같습니다. 1976년 한 해를 완전 장식했던 노래. 예. 송대관의 해 뜰 날입니다. 송대관의 해 뜰 날. 네, 쨍하고 해 뜰 날. 그렇죠. 네. 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네. 그럼 먼저 노래를 좀 잠깐 들어볼까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멜로디도 네.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데 네. 이 가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간단명료하고 네. 뭐라고 할까 좀 힘이 넘친다고 맞습니다. 할까요? 예. 그리고 그때는 또 경제 개발 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은 네. 분들이 고생하고 땀 흘리고 할 때 예. 진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네. 사실 그 정말 희망적인 이런 가사를 담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송대관 씨도 뭐 무명의 서름을 네. 좀 이 노래로 인해서 딛고 일어난 게 아닌가. 예. 그 당시 인기도 굉장히 높았다고 하던데. 예. 송대관 선생이 예. 남진 씨와 동갑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진은 이미 67년에 가슴 아프게로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러한 영광이 송대관한테는 오질 않았죠. 네. 그러다 71년에 세월이 약이겠지요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죠. 기억하시죠? 예, 네. 알고 있죠. 아직도 송대관 스스로도 이걸 대표곡으로 여기는데 그 뒤로 흐름이 끊겼어요. 그래서 75년, 75년까지는 예. 조금 뭐랄까 히트곡이 이어지질 못했죠. 그럴 때 불쑥 솟아난 예. 히트곡이 바로 해 뜰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 이 해 뜰 날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송대관의 인생과 닮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조금 어려웠는데 이 노래로 본인도 이제 좀 더 유명해지고. 네. 완전히 무명은 아니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무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 잘 풀리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방송사가 세 개잖아요. 예. KBS, TBC 그리고 MBC 네. 가요 대상을 다 받습니다. 특히 MBC 마지막 날 가수왕상을 받죠. 예. 그래서 한 곡으로 가수왕상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한 화제였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라디오만 키면은 이 노래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해 뜰 날 이 노래가. 예. 근데 뭐 해는 매일 떠오르지만 또 신년에 맞는 해는 또 각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를 보면서 한 해의 다짐을 하곤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아서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돌아온단다. 큰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청룡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모두 특별한 기운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대전광역시는 새해도 과학수도 대전,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역사적인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더 큰 행복과 희망을 선사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신뢰, 한없이 품어주신 사랑으로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유지필성,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시민과 공감하며 치밀하게 시민들의 행복을 준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민선 8기 힘센 충남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충남의 미래를 준비하며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올 한 해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비룡 승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나요? 신경 써주신 덕분에 무탈이 새해 맞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용은 힘과 용맹, 지혜와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경찰 또한 약자를 보호하고 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용의 이미지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24년 청룡의 해에는 2000년생 용띠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범죄 예방을 위해 선배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신임 경찰관의 열정으로 가장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사건, 사고 없이 모두 무탈하게 행복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충성! 작년 한 해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많았는데 올해는 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행복하고 힘찬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화재 안전을 위하여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화재 안전 교육, 홍보 활동 등 제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분들의 안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갑진년 용띠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용의 기운을 가득 받아 열심히 진심을 다해 그리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구성원들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간이기 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마리의 용이 정말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올해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고 저도 용띠의 해로서 또 용띠로서 또 좋은 행운 또 많이 따르고 좋은 성적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용띠의 해 최고의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장산의 일출과 함께 각계각층의 신년 인사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올 한 해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해 새 희망을 불어넣어줄 두 번째 노래를 만나볼까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신나게 가겠습니다. 괴지나 칭칭나네. 이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이게 원래 저 옛날 진짜 1965년에 김상국이라는 이름의 가수의 비히송입니다. 저희는 민요로도 알고 있고. 원래는 그게 영남 지방의 민요를 갖다가 가요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장르를 뭐라고 했냐면 신민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민요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의지가 반영된 그런 흐름인데요. 언젠가 한번 신민요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신민요 중에 좀 크게 히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쾌지나 칭칭나네인데 뜻 자체는 어부들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쾌지나 칭칭이 고기,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개념으로 쾌지나 칭칭 나네 이런 얘기를 했고 또는 그냥 이 꽹과리 소리 아닙니까? 꽹과리 소리를 갖다가 그 의성어로 표현했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인기가 있다는 걸 좀 깜짝 놀랐던 게 정말 그
최고의 작곡자가 된 테디. 네. 테디가 있었던 팀이 원타임이거든요. 원타임. 원타임이 쾌지나 칭칭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노래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함께 기뻐한다는 그런 예. 의미가 담긴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제 다른 민요와 달리 대중가요로 이렇게 떠오르게 만든 분이 네. 제가 봤을 때 가수 김상국 씨. 그렇습니다. 예. 네. 아 진짜 이 스케치를 잘하셨어요. 또또또또 이런 거요. 예. 그래서 그 잘하는 사람이 미국의 루이 암스트롱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국의 루이 암스트롱으로 불렀습니다. 예. 미팔군 출신이고요. 상당한 그 재능을 가진 예. 고학력자였어요. 고학력자. 아 그래요? 예. 근데 아주 재능이 많으셨죠.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에도. 예. 특히 그 불나비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상국의 히트송, 불나비 또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하는 히트곡이 있는데 그때 65년에 그때 취입했던 노래가 바로 쾌지나 칭칭 나냅니다. 근데 이 노래가 김상국의 대표곡이 됐고 혹시 기억나세요? 막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시면 예. 완전히 그냥 그 객석을 휘어잡죠. 그렇죠. 그 즉흥적으로 막 가사를 네네네. 막 만들어서 뭐라고 했던. 하면 이제 또 객석에서 예. 저 쾌지나 칭칭 나내는 객석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예. 본인이 사설하고.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그때 당시 신기했던 게 예.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가사를 그러니까요. 새롭게 바꿔요. 즉흥으로. 아니, 보통 브레인 가지고 아닐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김상국 씨가 네. 굉장히 이제 흥겹게 불렀던 이 네. 쾌지나 칭칭날에 한번 들어볼까요? 쾌지나 칭칭나네 하늘에는 별도 많소 시냇가에는 자갈도 많소 요즘 말로 뭐 떼창이라고 하죠. 네네. 먼저 이제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은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후렴으로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어서 따라 부르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방식 자체는 예. 지금 들으신 분은 조금 느리죠. 예. 중중몰이. 그러다가 이제 예. 아주 신나는 잦은몰이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쾌지나 칭칭나네 이 부분을 다 같이 따라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떼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누가 선창하라고 그걸 뒤에서 따라하는. 다시 말하면 또 응답하는 거죠. 응답하는, 그걸 예. call and response라고 하는데 예. 각국의 민요에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미국의 흑인들의 예. 블루스도 call and response 방식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call and response 방식이 가장 잘 표현된 곡이 이 쾌지나 칭칭나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었던 것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시작하지만 갈수록 이게 네. 빨라지니까 이게 예. 심장 박동도 키우는 것 같은데 근데 가수 김상국 씨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예. TV에 나와서 굉장히 입담이 좋았던 분으로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는데요. 익살 예. 맞고요. 또 연기도 예. 잘해서 불나비는 본인이 직접 출연했어요. 꽤 출연 영화가 많아요. 예. 그리고 TV에 나와서 요즘 말로 하면 뭐 엔터테이너 다시 예. 말하면 이제 예능. 글쎄요. 예능인이라고 볼 수 있는 예. 거죠. 노래도 잘하죠. 입담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당대에는 참 뭐랄까 이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토탈 엔터테이너라고 할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60대 70대 분들한테는 아주 기억이 예. 아주 남아있는 예.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가수가 김상국 선생일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주 많으신 이 예. 김상국 씨의 명곡 쾌지나 칭칭나네를 들어봤는데요. 이 노래를 네. 새 희망의 노래로 선택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흥 아닐까요? 그렇죠. 뭔가 신나는 어떤 분위기 갖다 예. 새해부터 잡아야 되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원타임도 이 쾌지나 칭칭을 부른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올해는 기운차게 예. 시작하시라고 제가 이 곡을 골랐습니다. 네. 예. 정말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대와 노래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복잡한 세상 속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말끔하게 교통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뉴스 신호등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먼저 첫 번째, 빨간불, 화재입니다. 연이은 화재 사고가 빨간불에 걸렸는데요. 지난달 30일이었죠. 울산에서 이사할 집 청소를 위해서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화재로 혼자 있던 5살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벽두인 1일 밤에는요. 평창의 LPG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며 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그 다음 날인 2일 아침에는 경기 군포의 아파트에서 또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논산과 공주에서 화재가 나며 큰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새해 시작을 불살른 화재 사고에 누리꾼들도 단호하게 레드카드 뽑아들었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리네. 영상으로만 봐도 너무 무서운데 진짜 잔악계나 불조심 등의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더 자주 일어나는 화재 사고, 이제 화재 사고는 멈춰!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의미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자, 다음으로 노란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불은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습격 사건. 지난 1일 오전 세종시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야생 멧돼지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세종소방본부와 유해조수 포획단 등에 따르면요. 이 멧돼지는 무게 200kg 정도의 수컷 성체였다고 합니다. 최근 멧돼지 개체 수는 줄었지만 멧돼지의 먹이가 줄고 도심이 확정되면서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마주칠지 모르는 멧돼지를 조심하자는 의미로 멧돼지 주의보 발령,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누리꾼 마음도 답답하기만 한데요. 멧돼지가 엄청 큰데 실제로 마주치면 겁나서 얼어붙을 듯 겨울철에 활동 범위가 더 늘어난다던데 빨리 대책 좀 등의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멧돼지를 만나면요.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고 나무와 바위 등 은폐물 뒤에 숨어야 하는데요. 잇따른 멧돼지 출몰에 경고, 노란불 걸렸습니다.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가 안전한 자연환경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신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호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따뜻한 엘리베이터가 초록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아파트 어린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었죠. 한 어린이가 엘리베이터 안에 연말연시 인사가 담긴 종이를 붙이고요. 종이 하단에는 작은 간식도 이쁘게 포장해서 달아뒀습니다. 그러자 일본 아파트 어른들이 답글을 적으면서 세뱃돈과 간식 그리고 편지를 붙여두는 등 훈훈한 모습이 이어진 건데요. 누리꾼들도 싱그러운 초록빛 미소 가득합니다. 나이를 먹었나 왜 눈물이,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 친구야 고마워, 보기 좋다, 이런 소식 보면 정말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진 등의 기분 좋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지면서 아파트 주민 간에 좋지 않은 뉴스들도 많이 들리죠. 이처럼 한 어린이의 작은 선행이 초록클로버처럼 퍼져서 이웃 간의 따스함이 쭉 계속 직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록불이 반짝거립니다. 자, 빨노초. 이 3가지 신호로 뉴스 교통 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오늘 신호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도 생활 속의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뉴스크리에이터 시선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지역 단체장들과 함께 지역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시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금년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이 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간 시정 성과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2023 대전시정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투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 결과 의미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중요한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도 조금 의외의 결과인데요. 예. 1위가 젊어지는 도시 대전이 선정됐습니다. 젊어지는 도시? 예. 우리가 2022년도에 출산율 증가율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늘은 도시였거든요. 예. 그리고 조출산율, 이것도 좀 저희가 늘은 도시였는데 그렇게 보면 또 35부터 39살까지 작년에 제가 순유입으로 바뀐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어지는 도시 대전이 1위가 됐고요. 네. 또 작년에 우리 영시축제가 2위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이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놀거리, 또 볼거리, 재미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3위는 도시철도 2호선 수소 트램 결정이. 수소 트램. 예. 그 트램이 한 20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친환경이고 저희가 무가선으로 실현하는 수소 트램으로 결정을 했는데 의외로 시민들께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또 한 4번째 정도는 우리 교촌동에 유성구 교촌동에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160만 톤 선정. 요게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에 들어갔던 그게 5위를 했고요. 그리고 6위는 역시 교통 문제 충청권 광역철도. 그리고 이제 7위 정도는 우리가 머크를 포함한 1조 3천억의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이 투자 유치도 좋은 평가를 아무래도 기업 유치가 중요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볼 드림파크 그리고 2자녀 이상 가진 가정의 지하철 무료. 지하철 무료. 요게 9위에 올랐고요. 그렇죠. 아무도 뭐 무료하면 제일 좋아하죠. 그리고 시민들이. 12위가 청년들 주거 부담 우리가 덜어주기 위해서 연 3,000명에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했는데 이게 10위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살펴본 뭐 10대 뉴스처럼 좋은 것도 있지만 지난 한 해 돌아보면은 대전시로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난해는 우리가 좀 순탄하게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건 대전 교도소 문제가 대전 교도소. 예타 사업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을 좀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서남북권 발전을 위해서 대전 교도소 이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광동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경제도시를 표방하고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구축에 매진하면서 좋은 기업들이 대전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산업용지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평촌 산단 같은 경우는 이미 아직 분양도 안 했는데 분양하기 전에 이미 신청이 전체 구축되어 있는 것보다 오버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한 5천억 정도 투자하고 10만 평을 요구하는 기업도 대전에 지금 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쉬운 게 뭐가 있다면 한 10년 전쯤에 아니면 15년 전쯤에 대규모 국가 산단이든 기업들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준비해 왔다면 지금 좀 꽃이 좀 활짝 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 저라도 그런 기초를 확실하게 좀 쌓아야 되겠다. 이런 좀 아쉬움이 좀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부지를 충분히 좀 만들어 놨다면은 지금 기업 유치하는데 조금 더 유리했을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으로 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은 데다가 방위사업청 이전까지 결합되면서 지금 방산 기업들, 특히 드론, 로봇, 센서 관련 기업들 그리고 대전에 지금 대전에서 태어난 스타트업 했던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쭉쭉 크고 있거든요. 저희가 1월 4일 날 한빛레이저가 상장하면서 54개가 됐습니다. 상장 기업이. 근데 대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인구도 크고 우리 도시보다 규모가 큰데 거기가 54개가 있고요. 부산이 79개인데 이미 시가총액으로는 우리가 대구보다 16조 원이 크고 부산보다도 13조 원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때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좋은 청년들에게 아주 안정된 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또 도시의 경제 규모를 키워야 이걸 바탕으로 뭐 여가, 체육, 인프라 또 복지 문제, 네. 교육 문제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도 저희는 도시의 경제 규모를 키우는 기반을 쌓고 여기에 기업 유치하고 또 이 지역에 좋은 세금 내고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올인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선 8기 들어서 예. 시장께서 그 과감한 추진력 돋보인다는 뭐 평가도 있는데 반면에 일방 통행이 많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고요. 특히 그 주민 참여 예산 삭감하고 뭐 보문산 개발 예. 또 뭐 저기 청사 방호 규정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 단체하고 좀 갈등을 빚었잖아요. 시장께서 시민단체들에 대한 좀 거부감이 큰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네. 학생운동을 하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시민단체는 저는 제 스스로 규정한 게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협의를 냈고 협의에 의해서 건강한 비판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단체라고 보고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또 시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또 때로는 시민단체다 정치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서 시민단체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시민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명확하게 좋은 건강한 의견은 들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정이 145만 시민들의 삶과 미래가 있는 시정에 좋은 강력한 정책들이 소수의 발목에 잡혀서 무력화되고 또 좋은 정책들이 만약에 추진이 안 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의견은 듣되 그리고 시가 반드시 가야 될 일들은 강력하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보문산 같은 경우 보문산 여러 가지 이 관광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 환경도 지켜가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고요. 또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요즘은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합니다. 네. 그리고 등급이 최낮은 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만큼 그렇지 않고요. 옛날 천성산 터널 뚫을 때 그때 그 스님이 그걸 막아서 국가적으로 네. 도로용령 때문에 그런데 예. 지금 도로용령 잘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도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구 사시는 많은 시민들이 이미 보문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수만 명이 지금 서명해서 보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그런 정책적인 요구가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시장이 올 때마다 보문산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을 해야 된다고 발표하고 또 대신에 실천을 안 하고 지금까지 읽고 왔다는 얘기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임기 안에 케이블카 전망대 그리고 워터파크 가족 단위의 동물원하고 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워터파크하고 가족형 숙박형 시설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 지금 모 기업에서 숙박형 콘도하고 워터파크는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들어온 기업이 있는데 일부 협상을 좀 할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타워는 만약에 기업들이 좀 부담을 느끼면 대전 도시공사하고 시에서 직접 해서 민간의 대전에 뭐 가장 그 경쟁력 있는 성심당 같은 네. 그런 빵집 그리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을 네. 대전 전망대에 넣으면서 본격적으로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전시의 미래 100년의 청사진 설계로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근에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 플랜을 발표를 하셨어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중요한 부분만 짧게 핵심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은 뭐 내용이 워낙 복잡하기 네. 때문에요. 본래는 한 도시의 미래를
바라보기 전에 네. 그 도시의 전략을 짜야 되는데 대전의 미래 전략을 사실상 제대로 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장기 비전 전략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약 중심으로 일부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본래는 2030으로 계획을 해볼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너무 단기간이고 그래서 2050 계획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받기 전에 건국 100주년이 2048입니다. 그렇죠. 48년. 예. 그러니까 2048년 건국 100주년 때 과연 세계 G2를 향한 대한민국의 목표 아래 과연 대전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예. 어떤 도시로 성장할 것인가 이런 큰 틀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세운 것이고요. 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2048은 조만간 마무리가 되면 언론에 브리핑을 해서 네. 이런 언론기관의 의견도 일부 수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최종 완성을 해서 대전시 전 공직자들 그리고 5개구의 공직자들이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대전의 미래를 그리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 큰 틀 안에 그 줄기 안에서 네. 일관되게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이제 결과 나오는 걸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대덕특구가 지난해 5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났지만 한편에서는 그 R&D 예산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덕특구 좀 술렁인 상황도 되고 어떻습니까? 시민들에게 올해는 조금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을까요? 대덕특구 지난해가 대덕특구 50주년이거든요. 근데 대덕특구 안에 있는 토지가 840만 평입니다. 근데 저희가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도 제한이 있었고 해서 제가 대통령실하고 중앙정부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달라. 이걸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원들의 이런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K-캔달 스퀘어 관련해서 가정로 같은 경우 지금 용적률 완화하고 건폐율을 높여서 연구시설 확충 또 연구원들의 복지, 주거 그리고 여가 그리고 스타트업들 이 결합할 수 있는 핵심지구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에 예산하면서 R&D 예산 축소 얘기가 많이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과기부나 이런 데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R&D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든가 실적이 없는 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국가 미래의 예를 들면 전략산업에 핵심적으로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 그 여러 가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청년들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또 인턴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들 하신 것 같고 한 뭐 6천억 정도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과기부 장관이 또 우리 경제수석 같은 경우 보다 앞으로 핵심 국가 R&D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그런 의견을 이미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고요. 또 특구에 있는 연구소 제가 15군데를 지난해 방문했는데 저 연구원장님들께서 뭐 그렇게 큰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단지 국가가 필요한 우리 양자 기술이든 뭐 AI 부분이든 이런 방산이든 이런 핵심 연구에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R&D 예산을 키우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대전시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기업 유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 머크사인가요? 세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이자 다음으로 2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이 대전 유치한 데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선 머커는 이미 인허가 절차까지 마무리돼서요. 상반기에 13,000평의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라는 거고요. 대전이 지금 바이오 기업 상장한 기업이 아마 22개일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22개가 상장이 됐는데
지금 한 250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 네. 이 세계적인 다국적 바이오 기업이 대전에 웅지를 들으면서 이 기업들하고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동에 12만 평 바이오 혁신지구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도 예. 앞으로 머크를 앵커 기업으로 놓고 좀 키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 LIG 넥스원 방산의 3대 기업 중에 하나고 또 배터리 기업 중에 SK온도 3대 기업이잖아요. 회사들 포함해서 저희가 1조 3천억의 투자 유치를 사실상 했고 금년에도 아마 곧 한 5천억 투자하는 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 유치 소식을 시민들께 들려드릴 것 같고 평촌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평 산단을 아직 준공도 안 했는데 거기 달라고 하는 기업이 현재 구축하는 땅보다 커가지고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160만 평 국가 산단 또 우리가 계획한 거에서 535만 평 산단 구축에 전력을 좀 다해야 되는 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대전을 흔히 이제 노잼 도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더 중요시 되는데 최근에 대전에 꿈씨 그 일가가 생겼다 그 얘기를 듣고 좀 화제가 됐었는데 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선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누군가가 프레임을 그렇게 이상하게 짜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는 정말 재미가 있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죠. 또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꿈돌이가 엑스포 때 태어나서 지금 30년이 됐는데 꿈돌이 꿈순이의 아들, 딸이 지금 5이 있습니다. 그 새로 낳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 자제들 또 형제가 있습니다. 또 꿈돌이의 부모가 있잖아요. 외계 행성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 좀 있습니다. 금년 영시축제 때 꿈돌이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구들, 외계 행성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꿈돌이 형제들 반려견이 있습니다. 몽몽이라고 반려견. 내년에 저 영시축제 초청을 받아서 대전으로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영시축제 때 꿈돌이 가족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대전 꿈씨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들이 아마 대전 꿈씨가 돼서 성을 좀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영시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영시축제를 또 확대하고 또 기간도 늘리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작년에 첫 해인데 저희가 110만 명의 1,700억 정도의 경제 효과를 누렸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계적인 축제로 가야 되는데 올해는 이틀을 늘려서 예산도 조금 더 늘렸고요. 경제 효과를 한 3천억 정도는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작년에 조금 부족했던 컨텐츠를 좀 대폭 보강하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 참여를 더 늘리고 청년 예술인들도 참여를 높이고 지역 대학 예술인들 좀 더 참여시키고요. 그리고 공간도 지난해보다 더 원도심 중앙로 양쪽 더 확대를 있는 하군요. 공간을 아주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갤러리나 공연장 이런 것도 좀 특화된 공연들 낮에는 그런 것들 보고 저녁에는 청년들의 프로그램 진행하고 여기서 대폭적으로 지금 보강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장마가 길어져서 일단 행사 기간 전에 끝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여름에 만약에 이 방학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장마 기간 끝나고 방학 때 교통 통제에도 불편이 덜할 때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이 비슷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성공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자매도시, 우호도시, 지역에 온 유학생들 또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국가들 제가 에딘버러 가보니까요.
영국 분들 아니면 유럽 분들이더라고요. 네. 아시아나 저 북미나 남미에서 오신 분들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전에 영시축제까지 유럽에서 올라오면 워낙 거리가 비행기 멀죠? 표만 뭐 워낙 그렇죠. 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일단 가까운 데 있는 외국인들부터 좀 확실히 좋아하는 그런 축제로 먼저 육성을 해가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정말 올해 트램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트램은 올해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은 올해 1조 4천억 대로 송사비 변경을 했고요. 차량을 초도 인수하는데 2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부터 발주를 하고 수소 트램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공구를 세분화하고 또 공사를 할 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착공을 차량 발주 공사 착공까지 금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해 좋은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금년 한 해 시민들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 한 해 대전시의 여러 가지 계획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대신 욕먹을 일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도 없습니다. 대전시의 강력한 실행력 지켜보겠습니다. 뉴스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